그 이번에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에 의한 게 아니에요.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탄산수 가격은 좀 더 계속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피크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가도 바닥을 넣고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산업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해당 기업은 그러지 못하면 주가 못 가는 거죠. 이사님, 2차전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지금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주가 반등 나올 때 9월까지는 10월 달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세공제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좀 어려지지 않냐 해서 그게 선반영이 됐었고, 시애틀의 그 리튬 강산이 재개가 되면은 또 리튬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은 오늘 탄산유도 가격 선물이 그 톤당 10만 원을 넘어갔어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글로벌 리튬 기업도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알버말 저점이 60달러였으면 120달러 넘어갔습니다. 중개무 틴치 리튬 못해서 강폭 리튬 신고가 인진이고요. 리튬유들 글로벌 리튬 기업들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탈중국 그 공급망 가속이라는 그런 것들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뭐 실적 서프라이즈 것들을 겹치면서 이제 10월 달 말까지 이제 주가들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단기 그 수급의 바이오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급등 나왔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AI 전력망, 그 AI 버블에 2차전지 가치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전기차 시장을 먼저 보면은 요거 그 현대차증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딜사이트라는 TV 거기 방송 나가는데 네. 매주 화요일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기 현대차증권 강동일 애널 연구원님과 같이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같이 그래서 2차전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그 섹터 리포트를 발매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차증권에서. 그래서 그거 내용을 참고해서 가져왔는데요. 요 캐즘은 없다. 요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캐즘은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잘 되고 있고, 있다면 미국에 국한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9월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이 29%, 유럽이 31% 판매 성장 나타나고 미국이 12%, 글로벌 평균이 이제 29.3%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43.9%죠. 그러니까 미국만 부진한 거고 그 외의 기업들은 그 지역은 다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 공백기가 불가피하나 캐즘 현상은 단지 미국에 국한된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요게 주의를 이거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이제 수혜 키다라고 보기는 그 현대차권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전기차는 그렇지만 핵심은 ESS로 좀 보는 게 있고,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는 내년도 여전히 좀 비관적인 게 사실입니다. 보조금 폐지가 올해 이제 9월까지는 선수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아니 빠른 상반기 이 정도까지는 좀 전기차 판매가 이제 급감을 하는 거고, 실제로 10월달에 지금 급감이 나타났어요. 네. 전월 대비해서 이제 45%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아무래도 비싸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덜 찾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적응하고, 그리고 전기차가 그 이제 보정 없이도 내연기관차 가격이 좀 대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 섹터로 봤을 때는 실적은 3분기, 2분기 또는 3분기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의 단기 바닥 확인돼서 주가의 단기 바닥도 확인되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만은 여전히 이제 심슨 업황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양극재 수출 뒤에 보면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이 수출 데이터랑 상당히 그 비례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 수출 대가 부러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이렇게 에코프로 올라갔던 거는 오버슈팅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올라갔을 주가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급감을 하죠. 보면은 그리고 반등했다가 이때 또 주가 반등났다 또 빠지고 하다가 최근에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지는데,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렇게 좀 수출 데이터가 부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수출 데이터 그래도 올라가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또 양극재 안에서 있어가지고 편차가 심할 겁니다. 셀사의 가동률 추이도 지금 5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는 40~50% 밑대고 LG엔솔과 SK온은 50% 초반대, 한때 거의 90% 육박하던 시절도 23년 이때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23년도 9월까지만 해도 GM이 엔솔한테 배터리 있는 데도 막 달라 그랬다가 10월달 딱 가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미국 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K집 얘기가 막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절도 갑자기 변했어요. 10월달 정도면 한 요쯤이겠네요. 요때 꺾이잖아요. 갑자기 그 GM의 태도가 변한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고,
최근에 가동률이 이제 다시 그 회복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10월 달에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그 AI 전력 인프라 성장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수준으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 전력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본 인프라, 필수 인프라로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2차전 기업들이 또 그 랠리 동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E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에 대한 반사 수혜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전략된 AI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그 해당 분야의 그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ESS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많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 수요 필요량에 따라서 글로벌 ESS 시장 전망도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이 되는 거고, 전기차에 비해서 더 성장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어쨌든 그 비관적 업황에서도 ESS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 그 ESS 수주공시 있었잖아요. 그 테슬라 쪽으로. 그게 이제 섹터의 주가 반등의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 ESS 추가 수주, 또 최근에 삼성 SDI도 대략 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그 ESS 배터리 수주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거고요. 배터리 3사의 그 북미 ESS 생산 계획들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엔솔 그래프 보면은 26년부터 급격히 올라가죠. SDI도 올라가고, SK온이 아직 조금 뭐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두 기업은 빠르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가 기존에 20기가와트시에서 30기가와트시로 26년 말까지 캐팍스를 더 늘린 거를 하면서 그래서 급등 나왔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뭐 비중국산 ESS 배터리는 지금 쇼테지 상황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ESS 캐파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ESS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좀 부진한 부분의 돌파구다. 그쵸.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많이 그렇고, 증권사마다 그래서 ESS 관련돼서 계속 강조하는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 NH증권에서도 주민훈 연구위원님이 이제 ESS 관련돼서 그 리포트를 발매를 하셨는데, 요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핵심 부분 말씀드리면은 26년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둔화, 그리고 ESS 성장 가속화로 양극화가 예상된다는 거고, 그 EV 부진으로 내년 실적 추정치는 추가 하향, ESS 수요 강세로 27년 추정치가 상향 조정을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기차로 인해서 주가 조정 발생 시에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소재보다 셀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 탑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에 추가로 삼성 SDI까지. 26년 ESS 수요는 YOY로 40.4% 성장을 예상하고요. 미국이 39.7%, 그 중에서도. 그리고 보정 일본을 앞두고 26년, 27년도에 신재생 연계형 ESS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거죠. 이때 아마 수요가 많이 날 거고, 27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빅테크에서도 이제 발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완성차 기업들 위주로 발주 나오는데, ESS는 빅테크에서도 발주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나오게 될 거예요. ESS 보조금 들어가고, 관세 감안하면 중국 셀보다는 한국 셀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고, 빅테크발 수주도 수주 확대를 기대한다. 이 부분이고, 20년 이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거고요.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로 인해서 한 15% 연간 판매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OEM들은 가동 중단, 그리고 생산 축소를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가 생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유럽이라든가 기타 지역의 수요는 견조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여기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IRA법에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됐던 저희학 기업들이 좀 피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좀 집중되어 있고, 전기차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출하가 부진하고, ESS 쪽에서는 그 매출 비중이 50%가 안 되거든요. 대체로 30%라서 뭐 아쉽지만 전혀 기업들이 좀 주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채널솔 LG솔루션은 ESS 얘기하면 거의 탑픽이에요. 미국랑 삼성 SDI, LNF 정도까지. 미국 그 여유 캐파가 많아서 그 데이터 센터양 그 대규모 수혜 적기 대응이 가능한 바 27년 실적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NH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그 강동일 애널리스트도 뭐 비슷한 관점인데, 이분도 여기 특히 그 AIDC야 인프라 모멘텀 강화, ESS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보완을 위한 전력 인프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해 왔는데, 보조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필수 기본 인프라가 된 건데요. 미국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ESS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최근에 AIDC의 막강한 전력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로 ESS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보완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 GPU가 병렬 구조 연산이거든. CPU랑 달라. CPU는 하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GPU는 한 번에 확 다 병렬 구조로 한 번에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 AADC 부하 그 변동이 그 거의 500메가와트까지 나옵니다. 한 번에 그걸 잘못 적용 주게 되면은 그 ESS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은 그 서버에 크게 쇼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 사이즈 대형 ESS용의 모멘텀이 확산될 전망이라는 거죠. 그 반드시 ESS가 크게 들어가야죠. 저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에 전력을 다 쓰고 갑자기 확 방전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ESS 특히 대형 ESS용의 모멘텀이 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ADC 내에 사용되는 BBU 등 소형 전지 수요 역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UPS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고성장이 전망이 돼서 그래서 파나소닉이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내년도에 대해 이 매출 장기 전망을 2배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ASP도 상승이 되고 수익성 확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ESS 배터리가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배터리 3사가 ESS를 납품을 할 때는 셀과 모듈 형태만 했어요. 셀 형태로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완제품 형태로 가고 그리고 SI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ESS 배터리가 단지 셀만 납품했을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셀만 납품한단 말이에요. 셀이랑 모듈 형태로 하면은 그 BMS라든가 이런 거를 다 완성차 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ESS는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거 이제 다 하게 되면은 이걸 그만큼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매출도 더 커지고 ASP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ESS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기존에는 ESS 제조 업체에 배터리 셀 또는 렉만 공급했지만은 최근에는 삼성 SDI 그 SBB 1.7 그게 이제 NCA 방식이고 SBB 2.0은 LFP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제품 형태로 확대가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두가 그 산업에 진출해서 뭐 부품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걸 같이 통째하게 되면 이 부품 업체를 다 단순까지 다 수직 계열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부품 업체들을 완성차에서 다 수직 계열을 하고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마진을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완제품 또는 SI까지 수직 계열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요 SI 유지 보수까지 하게 됐을 때는 그럼 사업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ESS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판매 후에 마진을 또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 잘 보시면 LG 에너솔루션은 셀 완제품 SI까지 다 하죠. 테슬라는 완제품과 SI라는 거고 삼성 SDI는 완제품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SI를 안 해요. 플러스 에너지는 이거 SI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를 제어를 하는 거고 SK온이 여기다가 납품하잖아요. 플러스 에너지에다가. 근데 셀만 한단 말이에요. SK온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쵸. 픽으로 본 쪽이 그쵸. 얘가 더 여기 다 하잖아요. 요래서 얘가 탑픽이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제 그 강동일 그 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서 맞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확인을 있었고요. 여기 이제 그 미래세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거는요. 미래세에서 리포터 이제 그 산업 보고서 내년도 전망 나왔는데 거기서 요약 자료만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3년간은 공급가행이 심화되다 보니까 판가가 계속 다운되죠. 그리고 Q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P와 Q가 모두 다 이 다운 사이클에서 탈피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수요의 증가 때문인 거고요. 중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붐이 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면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은 ESS 그러니까 LFP 배터리 자체가 파워뱅크라든가 ESS용으로 나온 배터리예요. 그거를 전기차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 ESS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거의 완성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탄산유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탄산유 가격이. 네. P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출하는 ESS 배터리가 출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전기차도 아까 미국 배구는 캐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가 Q도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P,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가도 바닥을 넣고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P, Q가 같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주가 올라가질 거고 산업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해당 기업은 그러지 못하면 주가 못 가는 거죠. Q가 증가하는 거는 글로벌 ESS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북미 쪽에 ESS 수요와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거고 유럽 쪽에서는 보조금이 제기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최근에 그 전기차 판매 20만 대 넘어갔잖아요. 판매가 뭐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연기차가 퇴출될 것 같아요. 2030년 이후에는. 그래서 중는 잘 팔리고 있고 뭐 중장력으로 신규 수요처도 등장하고 있죠. 뭐 UAM부터 해서 ESS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좀 배터리 수요가 많이 로봇 같은 게 휴머노 로봇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면은 그 ESS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사이클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16년과 17년도에 서버 수요 확대로 인해서 과장 공급이 증가되면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한번 꺾였다가 그 23년 초부터 HBM 수요가 비중 확대되는 확대 사이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하이닉스 받아주고 쭉 올라갔던 거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과 23년도에 이제 그 투자 확대가 됐을 때 과당 공급이 증가하면 했는데 지금은 그래 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ESS 수요 비중 확대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요와 PQ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업황을 보면은 어쨌든 PQ는 회복 국면이 있지만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난 거고 ESS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PQ가 올라가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23년부터 26년까지 여기를 먼저 보면은 23년도부터 이게 사이클을 꺾었잖아요. 네. PQ가 꺾였단 말이에요. 둘 다 꺾인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회복 기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ESS 출하량이고요. 출하량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 판가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리튬 가격 막 80달러까지 가고 뭐 이런 시절에 이게 꺾이니까 주가도 빠졌다가 지금은 요 피크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니까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ESS의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니까 여기 ESS 쪽에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급등을 하는 거죠. 뭐 한중 SES, 뭐 신생 S 이런 기업들. ESS를 전문하는 뭐 율천학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업황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쪽 수요 있는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는 거고요. 이익이 성장하면 주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체들 바닥은 확실히 쳤고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좋아질만 남았는데 빨리 좋아지는 기업과 시간이 걸린 기업들이 좀 양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쉽지 않은 거죠. ESS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가. 일단 그 탄산유 가격 바닥을 쳤어요. 그것은 그 오늘 탄산유 선물 가격 10만 이하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갈 수 있는 좀 봐야 되겠긴 하겠는데 지금 탄산유 가격이 더 수산화이트 가격 높거든요. 원래는 수산화이트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근데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탄산유 가격이 더 빠르게 프리미엄을 오히려 더 받는 그런 상태고요. 수산화이트면 하이니켈이 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재고에 비해서는 수요가 여전히 좀 적은 편이고 재고는 있는 거고 탄산리튬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시저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니까요. 이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되게 주가 소외됐었거든요. 네. 뭐 뜬금없이 뭐 그 철강 미국에 더 투자한다 그러고 뭐 HMM 그 인수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 안 좋아하잖아. 주가가 위에 빠지잖아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한 곳과 호주 강산 그 리튬 한 곳을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쌀 때 반의 반값에 샀는데 그게 호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동안 퍼스콜링스가 리튬에 대한 기대가 높다가 계속 일정 지연되다 보니까 양사 상업화 일정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 램프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싼 가격에 이럴 땐 1조 2천억 투자하면서 굉장히 그 원티어 탑티어급의 그 리튬 염호와 그리고 광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회복됐을 때는 나중에 레버리가 더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단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는 대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뭐 포스콜빙스를 가지고선 뭐 다른 종목을 갈아탈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재 업체들도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거고 최근 리튬 가격들 한 달 만에 2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후성도 한때 급등이 좀 나왔었던 것도 이유도 있고요. 결국에는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에도 좀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거나 혹은 정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이번에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에 의한 게 아니에요.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 풀캐파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중공업체들. 그 AI 데이터 센터발 ESS가 굉장히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비중국산 ESS 배터리가 쇼테지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ESS 배터리, 특히 LFP 배터리도 지금 쇼티지 상황이 벌어져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이슈 때문에 공급 재개가 되면은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지만 이거는 수요의 이슈거든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건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탄산수 가격은 좀 더 계속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갑자기 늘 수는 없거든요.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생산을. 그리고 이건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ESS 쪽에 강한 기업들이거든요. 뭐 탑픽 항상 LG 엔솔, 뭐 LG화학 들어 있고, 펜드테증권의 탑픽은 보니까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더라고요. LG화학은 저랑도 좀 겹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타방송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실적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같이 갖고 있는다고 하면 에코프로를 하나 합치시긴 더 알 거예요. 둘 다 가져갈 생각보다는 에코프로를 BM을 가져갈 바에는 에코프로를 가져가는 이유가 인도네시아 그 니케 프로젝트 그 1단계와 2단계 봤을 때 1단계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투자 이익이 되고 그게 다 영업 이익으로 잡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연간 3,000억 이상의 투자 이익이 가능하다고 하고 기대된다 하거든요. 그럼 둘을 합치면 연간 4,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찍히는 거잖아요, 최소. 그리고 그 니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데 2단계까지 완료가 되면은 원가의 20에서 30%가 절감이 되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원가 경쟁이 생기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지분법 이익이 연결 이익이 더 올라가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연결이익도 쌓이고, 기본적으로 연간 4,800억에 대한 투자이익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연결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실적이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4,499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15.6%. 소재업체가 15% 영업이익 나오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저점대 2배 올라갔고, 최근에 2차적인 조정 받으면서 이제 그 엔캠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엔캠이 사고 쳐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이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해서 뭐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4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말까지는 잊혀진 섹터가 강하게 반등하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도 겪어야 되고, 그리고 4분기 전반적으로 좀 실적들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그런 요 4분기까지의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완료됐을 때는 다시 뭐 좀 매수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올라가도록 제한적 좀 쉬어갈 거라서 좀 섹터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저 2차전지 이제 그 업체들의 탈중국화 현상에 대해서 공급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